2024년 9월 11일 수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 10일 아이폰 16 시리즈를 비롯해 애플워치 10, 에어팟 4 등 신제품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작 대비 AP 사양이 높아졌는데 일반 플러스 모델에도 A17이 아닌 A18이 적용됐다. 하지만 당분간 국내에서 활용도는 높지 않을 전망이다. 애플은 내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 베타 버전을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미국 영어로 출시된 후 12월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현지 표준 영어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에는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언어를 확대하지만 한국어 제공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신작의 경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포함됐다. 아이폰 16 시리즈는 국내에서 오는 13일 오후 9시부터 사전 주문할 수 있으며 20일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판매를 시작한다. 우려했던 가격 인상도 없었다. 아이폰 16 시리즈의 출고가는 모두 전작과 같다. 다음 뉴스. 애플이 유럽연합 과징금에 불복해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지 시간 10일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과징금 130억 유로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의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2016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정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다음 뉴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오는 한국 시간 11일 오전 10시부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약 90분간 열리는 ABC 주최 대선 TV 토론에 참가한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토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선은 선거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합주 박빙세가 이어지고 있다. 토론을 통해 일부 경합주 유권자가 표심을 달리한다면 최종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해리스 후보는 사실상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질문에 답변하는 무대에 오른다. 정책적으로는 중산층 강화와 임신 중절권 회복 등 이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후보의 거짓 주장이나 막말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다음 뉴스. 10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50포인트 내린 2523.43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2520선으로 내려온 건 8월 6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갈 길 바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93%, 0.96% 하락하며 지수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66,000원까지 내리며 1년 내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5% 넘게 급락했다. 반면 제약바이오 종목은 중국 바이오 기업 제재 내용을 담은 미국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다. 투자자들은 한국 시각으로 이달 11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미국 대선 2차 TV 토론을 주목하고 있다. 다음 뉴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CJ 올리브영 본사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무신사가 개최한 무신사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라는 납품업체의 불참을 압박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에도 경쟁사의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한 의혹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약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해 무신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만큼 조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음 뉴스. 10일 조선 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지난 6일 189.7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인 2008년 9월 후 16년 만에 가장 높다. 신조선가 지수는 2008년 9월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다가 2021년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내 191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슈퍼사이클은 친환경 선박이 이끌고 있다. 글로벌 해운사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지키기 위해 LNG, 메탄올, 수소 등을 연료로 쓰는 친환경 선박을 잇따라 발주한 덕분이다. 컨테이너선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HD한국 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조선 3사는 모처럼 웃고 있다. 증권사들은 HD한국 조선해양의 올해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 빅3의 합산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기는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빅3 모두 3년치 일감을 확보한 데다 가동률도 100%를 넘은 만큼 공급 부족 현상이 3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뉴스. 컬리는 다음 달 10에서 13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컬리 뷰티 페스타 2024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컬리가 뷰티를 주제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컬리는 2022년 11월 뷰티 전문관인 뷰티컬리를 론칭하고 새벽 배송 사업 영역을 신선식품에서 화장품 등 뷰티 제품으로 확대했다. 컬리에 앞서 무신사는 지난 6에서 8일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41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무신사 뷰티 페스타를 열었다. 유통업계에서는 무신사에 이어 컬리가 대규모 뷰티 페스타를 열자 올리브영이 장악한 뷰티 유통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 뉴스. 기상청은 10일 오후 4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2008년 폭염특보제가 도입된 후 서울에 9월 폭염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오는 11일 오후까지 매우 무덥겠지만 저녁부터는 기온이 낮아지며 폭염특보가 해제 또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12에서 14일 비가 내리고 찬 공기가 유입되며 늦더위는 일시적으로 누그러진다. 다만 추석 연휴 초반인 15에서 16일 티베트 고기압이 재차 세력을 확장해 한반도를 덮으면서 기온이 다시 상승하겠다. 15일과 16일 서울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인 17일부터 더위가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9월 10일 오후 9시 10분 원달러 환율은 1343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